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2023 공공경제론 제1강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음, 잠깐만요. 오케이, 됐습니다.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1장은 전체 저하고 1학기 동안 배우게 되는 공공경제론의 소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영상 강의는 한 강의당 한 30분 안쪽으로 좀 찍으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1장은 공공경제론은 무엇인가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입니다. 공공경제론 속에는 먼저 경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경제, 이제 공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경제로 합해서 살펴보고 여러분이 행정학과에 들어왔는데 왜 경제학에 해당하는 공공경제론을 배워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문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이코노미, 이코노믹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생활에 관련된 거예요.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이 생활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건 뭐예요? 물건으로 우리 눈에 보이면 그걸 재화, goods라고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service, 한국말로는 그걸 용역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누군가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써야 돼요. 그 사이에 유통이 일어나죠. 그래서 생산, 분배, 유통이 일어나는 전 과정을 경제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모든 경제 생활 속에서 돌아갑니다. 특히 돈을 매개로 하는 화폐 경제 속에서 살고 있는데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기 힘들죠. 모든 일에 내가 필요한 것 사야 되잖아요.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그걸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경제라고 한다. 영어로는 relating to or based o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goods and service. 그러니까 good이라고 하는 게 형용사로는 좋다 그러잖아요. 거기 s를 붙이면 명사가 돼가지고 좋은 것,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 재화라고 부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이거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학이란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이고 크게 볼 때는 우리 학문을 사회과학, 그다음에 자연과학, 그다음에 예체능학 이렇게 나누는데 자연과학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공계 계열이죠. 우리 문과 계열은 사회과학, 물론 문과의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문사철이라고 하는 문학, 철학, 뭐 사학, 역사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영역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과학 대학에 있으니까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경제학이 있고 우리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 기본적으로 경제학, 법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한 영역으로 경제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economics 이렇게 하고요. social science concern chiefly with description and analysis of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goods and service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제학은 여러분들 중에 이제 고등학교 사탐 시간에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왔으니까 경제학을 세 분류를 하게 되면은 자세하게 분류를 하게 되면은 미시경제학, 아주 작은 쪽을 보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크게 보는 거는 매크로 이코노믹스. 그래서 이거 나무와 숲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자주 가는 산에 뭐 대전 같으면은 뭐 이렇게 저쪽 계룡산이 있다면 계룡산 안에 심겨져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는 것은 미시경제학, 산 전체를 보는 것은 거시경제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경제학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산이라고 보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5천만 명의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생산은 어떻게 하는가, 소비는 어떻게 하는가, 분배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개별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것을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로 해요. 그래서 개별적인 경제 주체를, 생산의 주체는 기업, 생산자고요. 소비의 주체는 우리 소비자, 가계죠. 그 다음에 분배의 주체는 뭐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이 공공 영역에서는 정부가 하게 돼. 이런 소비자, 생산자, 정부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미시경제학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시경제학의 핵심은 가격이에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잘 살펴보면 뭐에 제일 관심이 많으냐? 가격에 관심이 많아요. 아파트 값이 얼마가 되는가? 주식 가격이 얼마큼 되는가? 그죠?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가격 보고 행동을 하죠.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다른 이름으로 가격 이론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죠. 수요가 적으면 또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적어두면 가격은 올라가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시경제학은 이런 시장 가격을 통해 자원 배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사람들이 뭘 더 많이 쓰는가, 뭘 더 많이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자원 배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집이 필요하면 집을 많이 만드는 게 이 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요. 그런 것들을 효율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원 배분이 일어날 때, 어떤 결정이 일어날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신념, 이걸 시장주의, 시장 경제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 실패하는가?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거시경제학은 우리나라 국가 전체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거는 이제 거시경제학 중에서 국제경제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나무와 풀로 이루어진 숲 전체를 보는 것. 국민 소득, 물가 수준, 실업률, 고용, 이자율, 이런 것들 여러분 생소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 배우는 것이 거시경제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시와 거시를 이제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 이거를 응용경제학 이렇게 해요. 그것을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에 응용해 보면 화폐금융론, 우리 같이 정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배우는 거 공공경제론, 국제 세계 경제에 적용하면 국제경제학, 그 다음에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가 산업조직론, 국가 간의 경제 발전이 어떻게 일어나 경제발전론, 그 다음에 실업이라든가 노동이 어떻게 되는가 노동경제학, 또는 농업 부분만 또 농업경제학,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숫자로 만들어서 통계를 돌리고 풀고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거 계량경제론, 뭐 이렇게 응용경제학, 그래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응용경제학으로 구분이 된다. 두 번째 주제로 이제 공공경제학이라는, 공공이란 무슨 뜻인가? 앞에 공은 이렇게 저 위에 나오는 공평할 공이에요. 함께 공이라고도 하는데, 오른쪽도 의미가 비슷해요. 공경할 공 또는 뭐 함께 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한자가 앞에 공이든 뒤에 공이든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개인 플레이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영어로는 퍼블릭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앞에 공자는 보시다시피 그 균형을 이루는, 균형을 이루는 평균대처럼 좌우 균형을 강조하고, 오른쪽은 이렇게 신한테 드리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손으로 드리는 모양도 신의 밭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공산주의 할 때도 이 공자를 쓰는데 하나로 합치는,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치면 영어로는 퍼블릭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공공시설, 공공사업, 공공재, 공공성 이렇게 이렇게 응용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힘을 합치는 거, 또는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들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공공문제, 함께 쓰는 거 공공시설, 이게 공공이다. 우리가 배우는 이거는 공공경제론, 경제론 중에서도 뭐예요?
미시경제학을 우리 공적인 영역에, 사적인, 뭐 개인이 왜 저 물건을 샀을까? 우리는 그런 것들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한남대학교 들어왔을까? 이거 경제학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왜 저기에 공항을 놓아야 될까? 어? 복지 지출을 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될까? 이런 것들 다루는 게 공공 경제론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public 이야기했죠. exposed to general view of relating to or affecting all the people or the whole area of a nation or state of or relating to a government. 뭐 이런 것이죠. 이게 반대 표현은 밑에 나오는 것처럼 private. private이라고 하는 거는 intended for restricted to the use of a particular person, group, or class. 꼭 특별한 개인에 관련된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사적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재산도 여러 사람들한테 오픈되어 있는 재산이 아니라 이거는 소유권 가진 사람만. 그렇죠? 헬스클럽 이런 데 가면은 못 들어가게 딱 막아놨잖아요. 이것도 프라이빗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거, 오픈된 거, 소셜이고 퍼블릭이 되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두 개를 합친 공공경제론 또는 공공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공공 부분에서 일어나는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 활동을 연구한 학문이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을 여러분 미시경제학이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 4월달 3주는 미시경제학의 시벌리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그 미시경제학의 기초이론 또는 원리를 기초로 해서 퍼블릭한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공공 부분에서는 이 효율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쓸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키 컨셉이 효율성과 형평성인데 효율성은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 더 좋은 게 있으면 안 돼요. 더 좋은 게 있으면 지금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것에서 효율적인 상태로 가면은 이게 efficient, 좀 더 합리적으로 했다, 효율적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평성, 공평성, 공정성, 정의 이런 개념은 사실은 추상적이라 쉽지 않은데 이거는 소득 분배가 자원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형평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평하게 이루어졌다는 표현이 수직적 공평성, 수평적 공평성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공평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똑같이 n분의 1 하는 게 공평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평등한 거예요. n분의 1한 건 평등한 거. 예? 진짜 공평한 개념에서는 다른 것은 다르게 1시간 일하는 사람은 1시간 일한 만큼 알바비를 줘야 돼요. 8시간 일하는 사람은 8시간만큼 알바비를 줘야죠. 이렇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공평의 개념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경제론에서 제가 이제 제목을 행정학도를 위한 제 과목은 다른 뭐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공공경제론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의 주요 영역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제가 4월 동안 첫 3주는 미시경제학을 배웁니다. 미시경제학의 시벌리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소비자, 이 시장 속에서 소비자로서 여러분들 짜장면 먹을 때 점심시간이 왔어요. 뭘 먹으러 갈까? 이 고민하는 거. 이거 소비자로서 고민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고민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선호죠. 자기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성능,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살펴보는 게 소비자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생산자. 그러면 짜장면을 만드는 가게 주인은 오늘 짜장면을 많이 만들까? 짬뽕을 많이 만들까? 이런 고민하고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고민할까? 그 사람들도 결국은 뭘 가지고 고민해요?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을 가지고 고민을 해요. 지금 짜장면 가격이 수요가 많고 가격이 올라가네. 그럼 짜장면 재료를 더 사다가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 되는데 뭐 다른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러지만 요즘 반도체 경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었어요. 그럼 공급자들은 이 공급을 줄여야 되는데 못 줄이고 있으면 치킨 게임이라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져서 망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산자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거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들 시장 경제 원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거기에 이제 후생 경제학이라든가 정보 경제학까지 포함해서 시원리를 배우게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공공경제론 또는 이걸 재정학 Economics in Public Sector라고 이야기하는데 공공경제론 또는 재정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는 정부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정부는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쓰는가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한 600조 원을 세금으로 또 그 밖에 수단으로 걷어들여서 600조 원을 씁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는 1년에 한 2천조 원대요. 그러니까 2천조 원 중에서 한 30%를 정부가 쓰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조달되며 어디에 사용하는가. 그리고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해야 되는가 하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장 실패론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시장에서 하면 다 좋다고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데 왜 정부가 개입해서 그걸 하느냐, 자유만 빼앗는 건데, 이런 것들 다루는 게 시장 실패론. 그 다음에 시장 실패론의 세부 항목으로 공공재론, 공공선택론, 외부성,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영역으로 가서 이 공공 부분에서 일어나는 분배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모든 걸 따져요. 숫자로 따지는데 그것이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짜장면 가게 갈 때도 어떻게 해요? 비용 편익을 그냥 편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느끼는 이익이에요. 짜장면은 한 그릇에 5천 원 하는데 내 주머니에 지금 10,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짜장면을 사 먹을까 짬뽕을 사 먹을까 고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 편익. 짜장면을 먹는 순간 나한테 비용이 나가요. 5천 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짜장면이 나한테 정말 5천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느냐? 근데 짜장면 먹었는데 3천 원어치밖에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 나오면서 짜장면 맛대가리 없네. 괜히 먹었네. 후회를 하죠. 후회 없는 결정을 하려면 비용보다 편익이 커야 돼요. 하남대학교 4년 다니는데 1억 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따져보면 기회비용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1억 원이 너무 아까워요. 편익보다 비용이 큰 거죠. 그럼 이건 잘못된 결정이에요. 여러분 미리 그걸 따져보는 게 비용 편익 분석인데 한남대학교 4년 다니기 전에 내가 한남대학교 4년 동안에 1억 원이 들어가는데 1억 원 이상의 가치를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어디서 1억 원 이상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을까? 그 편익을 뽑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이 앞에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다리 놓는데 비용은 쉽게 계산돼요. 100억이 들어요. 그러면 100억 들여서 다리를 놓으면 편익이 얼마큼 될까?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편익이 100억 이상 되어야 거기에 다리를 놓는 게 맞지, 손해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비합리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 따져보는 것이 비용 편익 분석이고, 그 다음에 공공경제론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조세,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이 세금으로 걷어들이기에 부족해요, 돈이. 여러분들, 내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한데, 요번 달에 8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20만 원이 부족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으로 필요한 돈이 안 거치면 빚을 내가 되는데 그거를 재정 적자라고 하고 국채라고 합니다. 그 관련된. 그리고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 요금으로 내는 게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에 15주 동안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우리는 행정학과에 들어왔는데 왜 공공경제론을 공부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 1학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학과 세 분 교수님이 행정학 개론을 필수로 여러분 또 가르칠 거예요. 저는 인사행정 쪽을 가르칠 터인데 마지막 11주부터 15주까지 제가 여러분 행정학 가르칩니다. 근데 이 행정학이란 무엇인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행정학은 개념적으로는 공공 부문의 운영과 관리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여러분들 행정학과 왜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오면 공무원 시험 되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여러분 꿈 10중 8구 물어보면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공무원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어서 일을 잘하는 방법을 공공 부분에서 일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행정학이에요. 주로 일을 잘하려면 공공부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일반 행정직 쪽에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은 실제 공무원이 돼서 하는 일이 조직, 인사, 재무가 돈이에요. 정책, 지방자치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배워서 가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일을 잘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조직, 인사, 재무, 정책, 지방자치 이게 우리 여러분들 배우는 행정학의 전공 필수 과목이 되겠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을 배워서 결국은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배우느냐? 공익, 즉 public interest, public goal, 공익을 좀 더 잘 실현하는 거예요. 민간 기업들은 오롯이 목적이 돈 버는 거예요. 이윤극대화예요. 하지만 우리 행정학자들이 늘 고민하는 거는 공익의 극대화입니다. 공익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느냐? plan, do, see, feedback을 잘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먼저 계획을 잘 세워요. 그 계획이 제대로 집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한번 집행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를 해봐야 돼요. 시험 보는 거 평가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 일기 쓰는 거 평가해 보는 거예요. 평가한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지난 한 학기에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힌 다음에 다음 학기에 다시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늘 오답 노트를 잘 만드는 사람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사람이 매일매일 발전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 순환의 과정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평가해보고 잘못된 거는 고치고 잘한 거는 더 잘하게 만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행정학에서 환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plan, do, see, feedback 이 과정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이렇게 행정학을 공부하고 나면은 무슨 미션이 딱 떨어지면 먼저 계획서를 잘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계획서가 집행이 될 수 있는, 집행이 잘 돼서 성과가 잘 날 수 있는 계획서를 세워야 되는 거죠.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계획서 딱 보면은, 계획서 잘 되었네. 현실적으로 괜찮네. 어? 그렇게 평가하는데 막 소설 쓰듯이 해가지고 이게 무슨 실현 가능성이 있어? 소설 써오라고 그랬어? 하고 확 집어던진단 말이죠. 이거는 계획부터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plan, do, see, feedback 이 과정을 잘 하는 사람이 행정을 잘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이제 공공경제론하고 2학기 때 지방자치론 하면서 공동체 행정학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부분만 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또는 지역 공동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행정학과 공동체 안에서도 이게 다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체 경제학 또는 공동체 행정학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다루는 이 공동체 행정학은 가장 큰 특징이 강제성을 지니지 않아요. 정부가 이 하는 일들은 다 법에 의한 강제력을 가지고 해요. 정부 중에 가장 정부같이 들리는 게 뭐냐면 경찰이에요. 경찰. 옆에 우리 행정학과 옆에 경찰행정학과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경찰 시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의 특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경찰 말 안 들으면 심한 경우에는 총으로 쏠 수도 있어요.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게 강제력인데 이 강제성을 지닌 정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 기존의 행정학이라면 저는 그 좀 더 넓은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공동체에도 이 행정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동체 행정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이나 시민단체와 같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결사체, 그런 자발적 공동체의 목적을 잘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공동체 행정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여튼 행정학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행정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이 행정학 하는데 왜 공공경제론을 공부해야 되냐 말이죠. 이 행정학 가운데 중요한 파트가 뭐 있어요? 재무행정이라는 게 있어요. 재무행정.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직, 인사, 재무가 사실은 3대 중요한 핵심 영역이에요. 행정학. 그중에 하나가 재무라 이거죠. 돈을 어디서 구해와서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들도 실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이번 4월달 여러분 숙제가 그렇습니다. 3월 한 달 돈을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썼는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여러분 3월달 중에 해야 할 숙제고 4월달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행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경제학이기 때문에 이 공공경제론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생활행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아까 이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돈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뒤에 마지막으로 제가 살펴보겠지만 경제학적인 사고, 아까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나한테 이거 하면 뭐가 사라지지? 이거 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지? 따져봐야 돼요. 냉철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냉철한 이성, 그리고 따뜻한 가슴, 마음은 따뜻하게 행동해야 하지만 실제 따질 때는 냉철하게 따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대학 4년 동안 한남대학교 다니는 비용이 얼마가 되느냐, 편익이 얼마가 되느냐 따져봐야 돼. 어떤 사업을 할 때 비용 편익 분석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회에서 뭐 이재명 같은 사람은 모든 게 기본 사회 가자고 하고 기본소득 공짜로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할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없는데 왜 공짜로 준다고 할까? 그리고 조세를 걷어들이는 정부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는가? 왜 정부는 세금을 걷어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학생들이라 세금을 안 내지만 나중에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내 월급의 한 20, 30%가 세금으로 나가게 돼요. 물론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 물건을 사면 그 중에 10%는 세금이에요. 정부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지금 9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1000원에 산단 말이죠. 시유에서 사는 것도 다 세금이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학에 아, 굉장히 훌륭하신 우리 이야기하는 현대경제학의 굉장히 이 뭐라고 그럴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알프레도 마샬인데 물론 경제학의 아버지는 아담 스미스라고 합니다. 아담 스미스 다음에 영국에 나온 그래도 최근의 사람 중에 이 경제학을 이끈 지도자 중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겸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연설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With cool heads but warm hearts. head 머리는 차갑게, 그죠? 아까 냉철한 이성. 그 다음에 마음은 warm heart, 따뜻한 마음. 따져보고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고 어디 한테 뭐 기부를 한다 하더라도 따져보고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경제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와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어 제가 엄선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이니까 사전으로 찾아봐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다 찾아보고 이 문장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안에 있는 단어들도 외우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공공경제론은 무엇인가? 한 학기 동안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이런 것들 주제로 첫 번째 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강의서부터는 미시경제학의 시벌리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첫 번째 강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